박지원 국정원장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 대체로 부인들 같이 나오지요.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박지원 원장의 딸과 손자입니다. 부인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손자랑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을 굽히고 손자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그 뒤로 곧바로 또 임명안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이제 앞으로 국정원 개혁과 또 남북관계 개선 중요한 문제들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야당에서 제기했던 비밀협약 서명,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진위 확인을 계속 요구하면서 임명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단 임명장 받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밝혀라 역공을 펴면서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분간은 계속 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임명장 수여식 장면부터 한번 보실까요? 임명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임함 2020년 7월 29일 대통령 문재인. 이어서 헌신을 다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의미에서 헌신과 신뢰를 상징하는 꽃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한 손자에게 기념품을 주시겠습니다. 김영준, 저 손자한테는 아주 참 잊지 못할 그렇습니다. 얘기 되겠네요. 예. 대통령 한번 본다는 게 선물도 받고 예, 꽃도 저도 받고. 뭐 우리 애가 어릴 시절에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생가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될 수 그래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정말 이렇게 국정원장 하면 어떤 면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 과거에 보면. 이제 그런데 좀 저런 모습은 앞으로 새로운 국정원의 모습 그리고 또 국정원장에 대한 신뢰 또 앞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에 좀 뭐랄까 말씀하신 것도 통일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다 힘을 합쳐야만 되는 것이 현재 남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러한 모습을 통해서 국정원장이 다시 한번 전체적인 어떤 외교 안보 라인을 좀 가다듬고 진영을 새롭게 하는데 좀 더 힘써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신호범은 지금 박지원 원장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겠죠? 아니 가장 크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김여정 이 사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화론자들로 진영을 새로 짜가지고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제재의 좀 틈을 좀 촘촘하다가 좀 넓혀주고 우리 정부도 앞장서서 그걸 좀 미국 정부에 요구해라는 게 유화론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 라인업을 한 건데 저는 지금 사실은 뭐 국정원장이라는데 박지원 원장께서 잘 해주시라 믿고 워낙 또 정치력이 뛰어나고 정보력도 많고 워낙 기자들을 뭐 오랫동안 하면서 바지런한 분이니까 잘하고 믿는데 북한이 이 라인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말하면 박지원, 그리고 이인영, 임종석 투보 이 라인업에서 어떻게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잠깐 조금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은 이 한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뭐 운전자로 이런 거 하지 말고 미국을 제대로 설득하라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갖고 남북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왜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돕는 길인지를 미국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잘 보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할 논리와 역량을 갖고 있는가 우리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예. 근데 김성환 평론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막혀 있고 멈춰 있는 남북 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곧바로 취임식 대신에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취임사를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첫 회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뭐 대북 특사나 이런 라인을 진용을 짠다고 할 때 이 이상의 진용을 어떻게 짜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확실히 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진용을 어떻게 짜겠는가?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충분히 북쪽에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제 그 북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북쪽의 가장 큰 불만은 북미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판문점 선언도 했고 그리고 9.19 공동합의도 그 선언도 했고 그렇다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합의에 대해서만이라도 지켜달라. 이게 그동안의 북쪽에 있었던 생각이었었고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에 대해서 불만들을 터뜨려왔던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의 몫으로 지금 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합의를 진정성 있게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한테 끌려다니면서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새로 인사를 낸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 이 그 라인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저는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남북관계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북 송금 이면 합의 관련해서요. 청와대는 오늘 공식적으로 이면 합의 문건은 정부 안에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정원, 통일부, 관계기관 다 파악했는데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관계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도 없다는 얘기다. 만약에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윤기찬 위원장,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마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정부의 발표로 사실 말끔하게 의혹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관계기관 및 청와대라는 표현을 쓴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정부 외 기관 이게 이제 각 부처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기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포함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 거고 어쨌든 야당이 청문회에서 뭐 위조된 문건을 제시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건이 만약에 입수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문회에서 국민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보고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뭐 다 밝혀졌는데 이런 문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 이런 취지의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당시 송두환 특검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책에 쓰셨어요. 운명이다라는 책에 보면 송두환 특검 때 다행히도 송금의 절차적 위법성만 콕 집어서 수사를 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큰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다는 취지의 문헌을 쓰셨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송두환 특검의 범위가 저런 것까지 포함이 안 되고 송금한 5억 달러인가요? 송금한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만 따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실형까지 받으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SOC 사업, 북한의 도로철도 연결 사업에 또 치중하는 거 보면 이것이 또 그냥 마냥 문건으로만 허위 문건으로 치부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번 나라 차원에서 이게 밝혀볼 것인지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적 세금이 우리도 모르게 약속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한번 장기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문건 관련 공방을 벌였을 당시 화면 그리고 또 정치권의 반응 잠깐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후보자는 6.15 평양회담 밀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건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 쭉 내려가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서명했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맞죠? 거기에 어디가 5억 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 의원님, 협력에 그걸 공개를 하시려면 자, 똑똑히 하세요. 자, 보십시오.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글쎄 어떠한 경로로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건에 사인한 지 않은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건이 위조입니까? 제가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원본이 있다든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사인, 본인 사인이고 이거는 그 당시 똑같은 날에 합의된 남북 합의서, 공개된 합의서입니다. 사인이 똑같아요.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원본을 그 카피를 주시면은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 특권을 벌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 서류를 어디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이것을 문제 삼아달라.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본이라는 게 청문회 과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책임질 후보자들이라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청문이 필요한데도 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과 출처도 불분명한 괴문서로 인신공격을 하는 과거 지탄받던 행동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나 가족 신상 털기, 색깔론 공세 같은 구시대적 악습을 청산하고 자질 검증과 정책 토론이 있는 성숙한 인사청문회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그 얘기를 한 게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MB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가만히 있었겠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실제 저런 문건이 있었다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안 밝혀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 저런 문건이 제보가 들어오면 청문회에 들고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계속 냉전을 거쳐왔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 정보와 공작의 측면에서 저런 가짜 문건도 숱하게 생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야당이 저 문제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본이라고 하지만 저는 수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물론 그 제보자의 이걸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안보를 생각하면 철저하게 저 문건의 출처는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신상범 의원. 굉장히 진짜 그 한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에 그 무게감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로 대표라는 분의 발언 내용 이런 게 쉽게 넘어갈 사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기한테 갖고 왔다는 전직 고위 관료가 신원을 밝히는 데는 협의를 하거나 그런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밝혀야 되고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 하나는
만약에 이 문건이 있다면 그래서 그 뭐 본인은 워낙 박지원 원장이 부인하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존재한다면 북한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해서 저는 북한이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볼 때 발언하거나 이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북한이 좀 가질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 아시는 대로 MB 때도 특사로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돈 봉투 주려고 했다는 까지도 나중에 폭로 다 해버렸어요. 이번에도 한 달 전입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그냥 공개해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남아있다면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어떤 말이 언제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김성환 평론가.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누군가가 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저런 문건 들고 오면 저기 문건의 진위,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걸 확인했다고 하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청와대에 먼저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걸 지금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그리고 지금 30억 달러 중에서 4억 5천만 달러 이미 이제 그 나왔던 얘기고요. 우리 25억 달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25억 달러가 마치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북에 퍼주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북에 돈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들어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차관하고 투자를 약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건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일종의 그동안에 계속 통합당에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남북 경협이나 남북 간의 뭔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뒷거래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핵 개발에 전용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정치적 시각으로 이번 사안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걸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저런 문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공개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LL 대화로 공개됐잖아요. 남북 간 정상 간에 대화했던 내용을 지정기록물에서 그거 해제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공개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거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정치 공세 벌였는데 NLL 포기했다고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선거 때 그거 다 이용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상 간의 대화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 하나하나 전부 다 들여다보고 공개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그럼 불필요하게 국가적인 국력이 낭비이자 소모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려줄 것들은 서로 가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다 꺼내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과연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영기찬 부위원. 예,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일단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뭐 협상 과정 이런 부분들은 말씀처럼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렇게 2, 3조 원을 국가의 돈을 지금 북한의 SOC 사업에 뭐 차관 형식이든 어쨌든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뭐 미리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그런 합의에 이르렀다는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맞고요. 이면 합의를 하는 이유가 저게 만약 맞다면 굳이 이면 합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합의서를 2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게 맞다면 잘못된 것이고 향후에도 어떤 대화 조건이나 외교에 있어서 뭘 반대급부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이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조약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중대한 재정상의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투자와 제가 차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른 나라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차관을 준다고 제공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남북 간에 그러면 앞으로 경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차관이 사실 우리가 IBRD 등 그러니까 부흥개발은행 이런 쪽을 통해서 주는 걸로 얘기가 나왔다면 그런 식으로 많이 논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출연은 대한민국 세금으로 출연이 되는 거예요. 국가 재정으로. 그것이 어디 통해서 가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난 박지원 국정원장이 실형을 받았던 그 부분도 산업은행을 통해서 어쨌든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누구 돈이든 돈에 처음에 출연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이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건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남북 간에 합의를 합니다.
정상 간의 합의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6.15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6.15 정상회담 과정에서 맺어졌던 계약이거나 아니면은 투자 협력이거나 내용들이에요. 그럼 6.15 정상회담에 정상 간의 얘기가 나왔던 거 다 확인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대북송금 특검 얘기 나왔을 때도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도 당시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NLL 대화록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정상 간에 예를 들어서 정상 간에 어떤 합의를 할 때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전 봐요. 서로 정상 간에 이거는 그냥 우리 투자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많이 지금 있어요. 좀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자칫하면 두 분의 그 토론이 본질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때 당시 청문회에서 이미 20년 전에 다 지나간 일이고 또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 뭐 그런 토론이 유의미하지만 조작된 것 같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밝혀라. 고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논쟁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밝혀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담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9.19 남북 합의서, 뭐 군사 합의서 관련해서 다 밝히잖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밝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합의된 사항은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고 지금 밝히고 있듯이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지난번에 안 밝힌 것이 잘못된 거고 향후에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담론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파라 비서는 거기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건 이미 공개가 됐던 내용이다. 특검을 통해서 다 윤기찬 공개가 부위원장 말씀이 됐고요. 100번 옳습니다만 그때 당시 6.15 남북 정상회담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없었던 일을 만드는 일이었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말씀 하나만 그 좀 드리고 문서, 싶은데요. 그 문제로 네, 국한합시다. 청와대가 예. 일단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국정원도 확인하고 청와대 내부도 다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얘기했는데 이건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 그 국가 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 그거 다 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록원에 가서? 그 믿을만하다는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오시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것을 그 주호영 대표에게 넘긴 과정이 불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그분이 나오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더 그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진본이고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냥 청문회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오늘 청와대가 좀 아쉬웠던 것은 월요일 날 청문회에서 이 사안이 나왔고 근데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틀 만에 그 모든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날 당장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청와대가 얘기했어야 되고 그리고 청와대에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서훈 실장입니다. 서훈 실장은 당시 6.15 남북 정상회담에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셨어요. 그때 국정원 과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서훈 실장님이 오늘 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못했을까? 이거 없다. 당시에도 난 그런 기억 없다. 이렇게 명확히 하셨으면 더 많은 궁금증이 없었을 텐데 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백브리핑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한 발표가 필요하다. 지금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사무소 북한이 부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감정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 햇볕 정책이 있었지만 2000년도 6.15 남북 정상 이후에 2006년 10월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우리가 돈 준 걸로 쟤들이 핵을 만드는구나. 그 국민적 감정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서 발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